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수소자동차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충전소 하나 늘리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기선 기자입니다. 광주 진곡산업단지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평일 일과 시간에만 가동되다 보니 운전자들이 충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한 대 충전하는데 20분, 30분 더 걸게면은 40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몰릴 경우에는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곡 충전소 역시 평동 산단 쪽 외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수소 충전소는 단 2곳뿐인데 이마저도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 보니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김치타운과 벽진동 쪽에 충전소를 추가로 세워서 인프라를 확충하려 했지만 주민 민원에 부딪혀 말 그대로 하세월입니다. 현대차 등이 주도해 민간 충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 도심권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이미 확보된 사업비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승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저희는 지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지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열악한 충전 인프라 탓에 광주 지역 수소차 공급 확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200명가량이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겨우 4분의 1만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충전기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시간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도 조금 조정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50곳으로 확충하고 수소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도 구축해서 기존 산업 생태계를 탈바꿈시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아직까지 장밋빛 비전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감사원이 광주시의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국비 지원액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비 138억 원을 뺀 채 총 사업비를 42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500억 원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에 광주시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거쳐 하위 20%에 속한 의원 본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면평가와 여론조사 결과에 이전에 진행된 중간평가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다음 달 하순쯤에 확정하고 하위 20%에 든 의원들은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본인에게 먼저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위 20% 의원들은 공천 경선에서 20% 감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스스로 불출마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월의 첫 출근길 하늘이 대체로 흐립니다. 어제 시작된 비는 모두 그쳤지만 아직 하늘에 구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서해상에서는 또다시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낮 동안에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6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8도로 예상되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앞으로는 북쪽에서 한기가 본격적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날이 점차 더 추워지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낮아져서 이번 주 후반이면 광주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점차 추워지는 가운데 내일은 전남 지역에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전남 북부 지역에 최고 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눈 소식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회부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면서 민생 법안과 지역 현안 관련 법안들까지 처리가 불투명해졌는데요.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또다시 마비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각 당들의 입장이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네,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몇 개 법안을 제외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고 네. 의장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당연히 비난 여론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재하는 입장인데요. 우선 민생법안,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등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하자라는 주장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네.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더 강경해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입장을 고수할 경우 타협 국면을 이제는 넘어섰다. 야 3당과 공조해서 표결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강경 모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본회의 처리가 막힌 법안들 중에는 우리 지역 관련한 현안 그런 법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패스트트랙 선정되지 않은 법안이 어린이 교통안전법 그리고 유치원 3법 그리고 데이터 3법 등이고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관련해서 여야 파행이 가속될 경우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지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는 된 법안들이긴 합니다만 만약 처리가 된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보다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만약에 정말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공수처 법안, 선거 법안들, 패스트트랙 법안들 처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예산안의 경우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 네. 처리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고요.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접근된 의견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원안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야 3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지역구를 225석에서 네. 230석까지 조정하는 그런 타협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정리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달 17일부터 내년 총선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자들에게 좀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게임의 룰을 일찍 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 초중순까지는 선거법과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요. 과거 전례를 보면 선거일 40일 전에 극적으로 처리된 경우들도 있어서 이번 선거도 그런 나쁜 전례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차별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판사는 남녀 고용평등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49살 A씨와 그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 대표이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근로자 직원을 휴직 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보내고 임금도 휴직 전에 비해 적게 지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개소가 4억 5천만 원을 건넸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건넨 돈이 공천 대가를 바란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윤 전 시장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선의로 도우려다가 속은 것뿐이라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순천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9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국가정원 중심으로 방문객이 집중돼서 이 관광지 분산과 또 머무는 관광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지난 2013년 정원 박람 이후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2,800헥타르에 이르는 갯벌을 품은 순천만. 남사르 습지로 등록돼 생태 1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실제로 순천을 찾은 방문객은 연말까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00만을 목표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잘만 하면 저희들이 한 1050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910만 명을 기록한 순천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방문객이 568만 명으로 전체의 60%가 넘었습니다. 나간읍성과 드라마 촬영장은 7에서 9% 수준, 서남사와 송광사도 2에서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방문객들의 관광지 쏠림을 막을 수 있는 분산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별로 급격한 방문객 차이는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지가 됐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계문화유산이랑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거죠. 머무르는 관광이 되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내년도에 8천만 원을 들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분석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019 순천 방문회, 방문객 수 못지않게 관광지별로 특색을 살리는 정책과 머무는 관광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도청이 있는 남학 신도시를 무안군이 삼양읍에서 분리를 해서 별도의 읍으로 승격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도청이 있는 신도시와 또 기존 농촌 지역의 행정 수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소재지인 삼양읍은 원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남학리의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도시 행정과 농촌 행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학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삼양읍사무소를 다니는 데 불편을 느끼고 읍사무소의 행정 수요도 복잡하고 넘쳐나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원주민과 이주해온 주민 간에 보이지 않는 이질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안군이 남학리를 삼양읍에서 분리해 읍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남학읍 승격 승인을 6개월 넘게 보류하고 있습니다. 통상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는데 리에서 바로 읍으로 승격되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 말 현재 우리 남학 인구가 3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1단계 택지 조성이 끝나가는 오령지구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남창천을 사이에 두고 남학과 같은 상활권이지만 오령지구는 행정구역이 일로 읍에 속합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오령지구의 계획 인구는 2만 5천여 명. 민원을 벌이면 차로 10분 거리인 일로읍 사무소와 남학 신도시 개발사업소 등을 오가야 하는 등 지금의 남학 신도시 전체를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안군은 남학읍으로 승격되면 오령지구를 일로읍에서 떼어내 합칠 보관이지만 남학읍 승격이 차질을 빚고 있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들 이해관계도 상충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유산이 될 한국수영진흥센터 유치에 광주 동구를 뺀 4개 자치구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광주 서구는 염주수영장을 후보지로 신청했고 남구는 광주대, 북구는 일곡근린공원, 광산구는 남부대를 후보지로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평가를 거쳐 이달 말 1순위 후보를 결정하고 오는 2023년에 수영진흥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황룡감 장욕 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가름할 대면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장록습지 실무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선정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달 28일 대면 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5일까지 광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형 대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찬성이든 반대든 6.2%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야 유의미한 결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찬성이나 반대가 53.1% 이상 나와야 습지보호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포르쉐 추돌, 문화전당 아파트, 윤활유 판매점 화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포르쉐 추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에 술까지 마시고 쾅! 고등학교 2학년인 조군이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고급 수입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이 사고로 수리비만 억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하필 포르쉐야? 사람 안 박은 게 천운인 줄 알아라. 다친 사람이 없음에 안도하면서도 요즘 아이들 사고 치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미성년자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부모도 학교도 무섭지 않다면 법 무서운 줄은 알게 해야죠. 겁없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39층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문화전당 주변 경관을 해치고 사업지가 이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좀 적당히 지으소. 광주가 거의 공사판이요. 별로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고층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최근 나주와 여수에서 잇따라 큰 불이 나자 누리꾼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특히 여수에 있는 한 윤활유 판매업체에서 난 화재는 인근에도 주유소가 있어서 더 큰 불로 번질까 보는 사람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는데요. 여수 토박이들아 어디냐? 큰 피해 없어야 할 텐데. 다친 사람은 없는지 서로 안부를 챙기며 걱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영산강과 함께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진 낙동강에서는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이 보가 개방됐었는데요. 보의 절반을 열었던 영산강에서 녹조가 크게 감소한 결과가 전해지자 낙동강도 보를 개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MBC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낙동강은 어김없이 심한 녹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제 꽤 많은 녹조 알갱이들이 생겼고 강 가로는 이렇게 덩어리도 지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4대강 보가 건설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여름철 평균 녹조 발생량은 낙동강이 밀리리터당 16,200여 개였습니다. 금강 4,800개, 영산강 4,600여 개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올해 낙동강은 2만 1,000여 개를 기록해 5년 평균 수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반면 금강과 영산강에선 녹조 발생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유해 남조류 수가 금강 260여 개, 영산강은 160여 개로 지난 5년 평균보다 95% 이상 급감한 겁니다. 금강은 100%, 영산강은 50%가량 보를 연 반면 낙동강은 보를 제한적으로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상주와 낙단, 구미 칠곡보는 보를 열지 않았고 강정 고령보는 13%, 달성보는 7%를 개방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 개방에 따른 체류 시간 감소나 유속 증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조가 워낙 심한 이제 낙동강도 보 개방을 확대해서 그 영향을 보고자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환경부는 올해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기상 조건이 평이한 수준이어서 보 개방과 녹조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1년 이상 미뤄온 낙동강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걸 설득하거나 또 논리적으로 해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볼을 활짝 열면 열수록 강이 살아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낙동강 볼을 열라는 요구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거대 통신사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인수합병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방송들은 통신 자본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통신사들의 지역 방송 발전 분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자본과 지역 케이블 방송의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지역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 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지만 인수합병으로 SK와 LG 등 3대 통신사 계열의 유료 방송시장 점유율이 80%로 치솟으면 지역만의 콘텐츠를 만들던 지역 방송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마다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통신사들은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역점을 두지는 않거든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역 방송은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방송법 규제조차 받지 않는 통신자본과의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방송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통신사들로부터 지역 방송 활성화 분담금을 거두자는 방안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년 전에도 CJ 헬로 인수에 나섰던 SK가 향후 5년 동안 5조 원의 콘텐츠 산업 지원금을 내겠다고 발표한 만큼 통신사들 내부적으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년 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낸다라면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에 각 사당 1,000억 원,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1년마다 100억 원씩 해서 포털과 종합 채널의 등장에다 1인 방송까지 활성화되면서 지역방송 발전기금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신설을 해서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동의를 하는. 공공재인 지역방송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의견은 최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 쓰이는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적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5.18 민주광장의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어제 성탄 트리 점화식에서는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시민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했고 찬양, 기도와 축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성탄 트리는 내년 2월까지 광주 도심 거리에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에듀택시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이 제도는 교통이 취약한 읍면의 초중학생들을 택시로 통학시켜주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교육부 국가시책협의회에서 에듀택시 운영 현황을 우수 사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올해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에듀택시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전남 21개 시군으로 확대돼 136개 학교 7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의 하나로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 보급합니다. 전라남도는 한국남동발전에 올해부터 4년 동안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25개 마을에 각각 100k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